이 비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벅차고 말겠죠. 내 마음도 머물러줘요 아직까진. 사법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정부랑 사법부랑 서로 건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선 아까 예를 들어서 하자부터 저희가 조금만 저희가 해석을 바꾼다든지 저희가 조금만 더 서로 협조를 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거나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겠고요. 그다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고요. 근데 중간에 걸려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법원이 걸려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솔직히 저희도 답답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이거는 우리 같은 편으로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나왔던 부분들을 앞으로 서로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하는 일 없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정부에서 당연하게 지금까지 해줬던 일을 그대로 이행해달라는 게 저희들 요청이었습니다. 저희가 없는 돈을 돌려달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 그리고 똑같이 신탁에 사기당한 피해자를 구제해달라. 그게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어디에다가 이 하소연을 정말 정부에다가 나라에다가 이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뻔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생기는 우리의 눈물,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들어준다고 하면 2년, 3년, 5년 이 세월 동안에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임차인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피눈물이 마르다 못해서 돌고 마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눈물을 흘릴 일 없어요. 상태가 10년짜리 가자 제도를 저희가 못 받는다고. 그 설명을 쭉 들어봐도 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를 인정받아야만 하자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희가 못 받는지를. 그러니까 군청 입장에서는 그 건설사가 없고 원래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은 안 되고 네. 제 생각에는 그것도 뭔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도 국가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이 들어가야 시스템이 작동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부도에. 저희 입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국토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고 그리고 보증보험공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킨 사람들은 그냥 징계 하나로 끝내버리고 피해 입은 저희 주민들은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은 국토부와 보증보험공사 그리고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더 해야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놀이터에서 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조카 같은 우리 애들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미안한 감정은 제가 원래 느껴야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이 목소리가 저 끝까지 저기 서울 어딘가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외쳐야 합니다. 네, 다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제 아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한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왜 제 남편이 고작 7살, 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왜 사기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희는 피해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겪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몰랐습니다.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과는 달랐으면 합니다. 적어도 가해자가 얼굴 들고 사는 세상은 아니길 바라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세상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말린 말들,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변명들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저희 건물주는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으니 나도 피해자라며 실제 건물주는 따로 있으니 거기에다 물어보라며 매번 회피만 할 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번 울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무릎 꿇고 부탁도 부탁하면서 빌기까지 했습니다. 제 자신이 그때는 너무 한심하고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제 전화번호는 차단당해서 연락도 되질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기입하여 보여주며 나중에 혹시라도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제 그 전에 행복한 이제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신혼집을 계약했었던 것도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행복한 신혼생활 대신에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으면서 진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다른 꾹꾹 참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하게에서 앉아있는 피해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도 옆에 이제 이렇게 길 가시는 시민 여러분도 계시고,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나.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을 끝없이 불천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썰어버리지. 다 같이 둘, 셋. 일어나.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근저당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120%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많은 금액이 아니다. 임대인이 수원에서 오랫동안 임대업을 해왔고 건물이 여러 채 있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 이분이 망하면 수원 부동산 다 망한다. 건물가액이 땡땡억이다와 같이 건물 가치액을 부풀려 표현하는 등 근저당에 대한 불안과 임대인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도록 임차인을 회유하였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우리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면 그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구제의 손길을 뻗어주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원한 홍카 콜라 한잔 먹고 싶습니다. 물 한 잔 누가 떠나주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35년을 카나다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저국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집 염려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잘해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이고요. 돈도 많고요. 예? 믿었습니다. 계약
일주일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세가 50몇만 원씩 나옵니다. 전체를 놔둬도 되라고 합니다.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오래 버틴 것 같아. 물이 단전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청에 가면은 구청으로 가라 합니다. 구청에 가면 경찰서로 가라 합니다. 여기 경찰 형사들 계실 줄 압니다. 제 앞집에 월세 사는 경찰이 있습니다. 사기돼가지고 머리카락을 넘겨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다. 나도 잘 살고 싶다. 살려달라. 서민은 죽어야만 하느냐. 그녀는 유서에서나마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늘고 있음에도 현재 국민의힘 집권 여당과 중앙정부에서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 젊은이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다 등의 막말과 조롱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 피해자들은 1분 1초가 급하고 피말리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전은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첫 번째로 많은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지역입니다. 20, 30대의 젊은 청년들부터 60, 70대까지 총 3,000명이 넘는 대전 시민들이 3,500억의 보증금을 여러분들과 같은 20대, 30대입니다. 저희가 떼인 전세 보증금은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먼저 여름 발언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8번째 희생자가 발생이 됐는데 대전의 피해자분들 그리고 대전에 있는 우리 의원분들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대구의 희생자는 8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대전에는 추모조차 하지 못했던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분들이 3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8번째 희생자라는 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었다며 풀이 부어온다. 소리 없이 울다 검게 말라 바람에 실린 먼지가 돼서야 이윽고 바람을 본 이가 울었다. 이 비가 머리 위로 쏟아지면 벅차고 말겠죠. 내 마음도 머물러줘요.